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장혜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혜진 캐스터. 이렇게 빨간색을 입으니까 왠지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나지 않아요? 점점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죠? 부쩍 또 이렇게 추운 또 날씨가 금방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생각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할로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국에서 할로윈을 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할로윈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이런 갈망이 큰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런 갈망들이 또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엇갈린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강보합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이끌었던 나스닥 지수부터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섹터와 또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지금 맵을 확인해 보시면 역시 3대 지수처럼 조금 맵으로는 엇갈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페이스북과 그리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형 종목들이 지금 초록불을 켜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개의 섹터를 바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요. 간밤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섹터는 소비순환재와 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습니다. 각각 평균 1% 내외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11개 섹터 중 8개의 섹터가 보합권에 있는 금융주를 포함해서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하지만 3개의 섹터가 약한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유틸리티와 헬스케어가 0.7%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필수 소비재 역시 소폭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비순환과 또 기술주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추석이 지났지만 미국의 추석인 네, 우리 또 11월 달에 있는 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러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만큼 또 어떤 소비 순환재들이 또 많은 상승세를 가져가게 됐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또 아마존 안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분을 켰고요. 빵주들 비롯한 기술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사실 테슬라를 1번으로 준비했는데 네, 테슬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이 소비순환재 섹터에서는 테슬라와 말씀해주신 이런 아마존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를 살펴볼 텐데요. 2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성적표로 확인을 했을 때는 9주째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 뭐 간밤에 시티그룹과 웨드부시에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내놨는데 하지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낙관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CEO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죠.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 올렸죠. 맞습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가 자신과 이런 버핏의 자산 규모를 비교한 트위터 게시물에 아유, 테슬라를 샀어야지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라는 점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어찌 보면 좀 테슬라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는 간밤에 3.21% 탄력받으면서 87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자동차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함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1.91% 내림세 속에 56달러 선에 그리고 포드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포드도 1%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며 정규장 거래를 1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 한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도지코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테슬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좀 표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좋은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우리 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네, 먼저 아마존 아래에 있는 애쉬를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애쉬도 녹색불을 켰네요. 네, 애쉬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테슬라 못지않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228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3%대의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애쉬는 주가가 200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10월 초에 잠시 200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0선을 재돌파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애쉬의 추이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간밤에 1% 넘는 상승세 가져갔네요. 네, 아마존을 비롯해서는 지금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신 홀리데이 시즌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이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서 1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좀 고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미국 안에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임금을 올려줘야지 확실히 고용이 좀 이렇게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평균 초임을 시간당 $18 이상으로 올렸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있는데요. 아마존은 간밤에 1.11% 오름세 속에 $3,446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에 이어서 또다시 홀리데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네. 잠시 아래 필수 소비재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래쪽에 네. 보면은 아래 살펴보시면 지금 월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타깃까지 모두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타깃 역시 계절 근로자 모집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깃 역시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채용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타깃은 간밤에 3%대 강세 속에 $253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또 고용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소비순환제로 올라가 올라가 볼까요? 네, 레스토랑 관련 종목들을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변동성이 큰 증시만큼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름 스토리텔링을 좀 구상을 해봤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도미노 피자를 잠시 좀 시간이 얘기했었죠? 남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도미노 피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갔다가 간밤에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스타벅스도 함께 1%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맥도날드는 하지만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지금 다든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DRI라는 티커를 가진 다든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이 레스토랑 관련 종목들을 함께 본 이유가 미국의 외식업계 퇴사율이 지난 8월 기준으로 6.8%를 기록했다라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평균이 2.9%이기 때문에 다른 업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퇴사율을 기록하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남아 있어서 네. 외식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조금 근로자들이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한 처우 개선과 혹은 자녀 양육을 위한 퇴사나 이직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아무래도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매출이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레스토랑 관련 섹터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구직난, 인력난 다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좀 우리 학생들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좀 잠깐 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아까 얘기 잠시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땡스기빙이 있고 또 11월 달에 되면은 네, 와인은 항상 오래돼야지 좋다고 생각하지만 햇과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졸레 누보가 있죠. 네, 11월에 또 큰 행사들이 그렇게 있는 만큼 아무래도 컨슈머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도 아무래도 기술주의 또 상승세를 이끌어간 만큼 팡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어서 페이스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오랜만에 싱그러운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주가가 3.26% 탄력받으면서 정규장 거래를 $335 선에 마쳤는데요. 아까 앞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금 네. 취업을 위해 미국에 가면 어떨까라는 네,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계절성이라도 아르바이트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타버스 네. 관련한 어떤 기술이 있다면 유럽으로 아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페이스북에서 향후 5년간 네. 유럽 지역에서만 메타버스 전문가 10,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일부 탄력을 받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아무래도 향후 5년 안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모시키겠다라고 포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바가 있죠. 또한 페이스북은 관련 정책, 어떤 유해성 관련해서 주가에 악재가 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면서 다시 반등을 꾀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은 다시 초록불을 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외화벌이에 좀 다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위에 있는 구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글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구글 살펴보시면 우선 1%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2,855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모바일 검색 엔진 인터페이스 개선으로 광고 노출에 좀 유리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투자 의견, 시장 수익 상회, 이 투자 의견을 재차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전에 제시했던 3,400달러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한 알파벳이 오늘 구글 픽셀 6를 공개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새로운 카메라 그리고 기기 보안을 강화한 칩을 탑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유진 캐스터는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세요? 색상이요? 네, 컬러는. 네. 전 사실 붉은색을 상당히 좋아하는 아, 편인데요. 역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위해서 붉은색을 좋아하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파란색을 참 좋아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저도 빨간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색상을 왜 물어봤냐면요. 사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이 바로 애플인데 애플에서 새로운 또 홈팟 미니, 맥북 프로, 에어팟 3세대에 대한 컬러를 새로 공개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어제 또다시 신제품 공개 온라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에어팟 3세대 그리고 맥북 프로를 공개를 했고 또한 홈팟 미니, 이 AI 스피커 종류인데 네. 색상을 추가로 공개를 하면서 아무래도 애플 소비자들이 사실 디자인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어떤 반등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살지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봐야겠는데요. 애플은 간밤에 1.18% 오름세 기록하며 정규장 거래를 14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함께 마가주 중에서 M인 네, 마가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옆에 있는 어도비 그리고 포티넷도 함께 초록불을 켜내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선 오는 26일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매출 성장세와 이익률 추이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10% 후반대의 EPS 증가세를 앞으로도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그리고 기존의 목표 주가 331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미즈호도 여기에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는데요. 오피스 365의 가격 인상이 앞으로의 실적에 좀 더 증가세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1% 오름세 속에 30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아까 국제문수석 매니저께서 또 넷플릭스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재밌게 풀어주셨는데요. 넷플릭스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릴레이가 좀 이어지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전거래일에는 약간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지만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1.54% 강세 속에 637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갈아치우는 성적표가 매일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치가 약 9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면서 제작비 대비 굉장히 대히트를 쳤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지금까지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실적 발표 7번 중에 6번은 다음 날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도 함께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오늘 6개의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에서는 존슨앤존슨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기업 중에서는 할리버튼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필립 모리스와 프록터앤갬블이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사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